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혼자 되신 지 오래된 한 어르신이 며느리에게 새 장가를 보내달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아버님 안 그래도 찾고 있는데 시어머니 감이 잘 안 보이네요. 그랬더니 어르신 하시는 말씀, 너무 까탈스럽게 보지 마라. 나도 대충 봤으니까 너를 며느리로 들인 거다. 까악! 네, 독수공방하시는 부모님은요, 새 결혼 보내드리는 게 효도 중에 효도죠. 그런데요, 동거도 좋고 다 좋은데 아버지 제발 혼인신고는 하지 마세요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무슨 사연일까요? 9월 15일 금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서 잠시 뒤에 이 사연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오늘요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앞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놓으시라고. 다른 사람 팔 놓으세요. 팔 놓으세요. 지원! 야, 지원 요청해, 빨리 지원 요청. 자, 뒤에 분 같이 오신 분들 좀 잡아주세요. 저기 뒤에 파란색 모자 제압해 주세요. 그놈들은 좀비지 사람이 아니야. 그런 놈들을 향해서 싸우는 우리가 얼마나 이게 잘하는가. 응? 나오세요. 한마디 나와서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 봤느냐고. 응? 호날라도 자르지 못하고 그런 데를 어떻게 싸운다는 거야, 그런 거라고. 지금 영상만 봐도 상당한 긴박감이 느껴지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오늘 낮 12시쯤에 네. 국회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어허. 바로 국회 본청에 있는 민주당 당대표실 앞에서 네. 70대 남성이 갑자기 흉기를 꺼내 들고 나라가 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국회 방호카 직원이 다른 곳으로 가시라라고 네. 이야기했더니 그 남성이 흉기를 빼들고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어머. 그래서 경비대하고 당 관계자가 바로 제 앞에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네. 그 70대 남성은 자신이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머 세상에. 아니 근데 장유미 변호사님, 네. 국회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회 경내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잔디밭도 있고 분수대도 있고 그런 경내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당대표실 앞이라면 국회 본청인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지금 흉기를 가지고. 그러니까요. 흉기까지 소지하고 있었고요.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방문증을 정식으로 끊고 본청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세상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 사유 등을 다 적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왜 본청에 난입을 시도했느냐? 이 남성은 본인이 종이에 혈서를 쓰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참하고 있던 종이도 있었는데요. 이 종이에 쓰여진 문구는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과정 중에 엄지손가락을 조금 다치기도 했는데요. 네. 일단 이 국회 경비대는 이 남성에 대해서 스스로를 다치게 한 것에 일단은 불과하기 때문에 죄를 묻기가 어려워 귀가 조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하는 말들이, 그런데 이유라고는 되고 있지만 하는 말들이 뭔가 앞뒤가 맞지 않고 뭔가 석연치 않고 약간 횡설수설에 가까운 그런 말들이에요. 어쨌든 이런 지금 긴박한 상황이 펼쳐졌는데 세상에, 어제 하루 앞서 어제는요 이재명 대표 단식장에서 이런 상황이 또 벌어져서 영상으로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극하지 마시고 좀 잠깐만. 저희 이외에 발언하지 마세요. 공경상. 마음이 안 나서 그래요.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잇따라 일어나는 겁니까? 전현 평론가님.
예, 어쨌든 지금 상당히 과격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어제 오후 7시 50분쯤 일어났는데요. 잘 보시면 천막 같은 모습이 보이거든요. 현재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이 쳐져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곳에서 단식을 한동안 진행을 했었는데 그 앞을 찾아온 50대 한 여성이 갑자기 저렇게 난동을 부린 겁니다. 옆에 있던 국회 경비대가 와서 이 좀 저항을 하는 이 여성을 저지하려고 했는데 소란을 피우다가 갑자기 저렇게 흉기를 꺼내 휘둘렀고요. 이 과정에서 여성 경찰관 2명이 팔과 손에 상해를 입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단식 초기에는 저 천막 안에 있었는데 최근 단식 장소를 실내로 옮겼기 때문에 저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근데 앞서 영상 보면 뭔가 저 흉기 난동 때문에 누가 다친 것 같아요, 지금 안진용 기자님. 네, 당시 농성장 앞에는요, 저 50대 여성 외에도요,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로 보이는 여럿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왜 이 대표를 빨리 병원으로 옮기지 않느냐고 항의하면서 이렇게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는데, 저 여성이 휘두른 흉기에 국회 경비대 소속 여성 경찰 2명이 상해를 입었고요. 결국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돼 조사 중입니다. 아, 참, 왜 이럽니까, 진짜. 이런 가운데 지금 이재명 대표, 오늘 9월 15일이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16일째를 맞고 있어요. 지금 정치권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건강 상태를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식 16일째 현 상태는 전체적인 신체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고 특히 공복 혈당 수치가 매우 낮아 건강이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 대표의 입원을 권고합니다. 이상 의료진의 소견을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매우 강하게 표시하고 계십니다. 의료진은 들으신 것처럼 단식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백성문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 본인은 꺾을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단식 16일째가 되면 굉장히 이제 위험한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그런 의학적 소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의 뭐 국정 쇄신을 요구하면서 이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만 사실 단식을 시작할 당시에 요구사항이 통상의 단식과는 좀 다르게 좀 광범위하고 넓었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단식을 중단할 만한 명분,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의 뭐 요구에 대한 뭐 수용이나 양보 이런 것들을 촉구해 왔습니다만 사실 뭐 지금 현 정부에서는 그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어떤 행동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 네. 최초에는 여당 내에서도 이제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만 그 시각이 바뀌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야당 대표의 건강의 위험성이 지금 제기되고 그렇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이제 단식 중단을 촉구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이제 중단해달라고 이제 촉구하고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천준호 비서실장의 얘기처럼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중단할 의사를 아직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뭔가 해법이 보이지가 않아요. 사실 통상적으로 여러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어떤 정치적 중대 고비가 있을 때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근데 내일이 주말이잖아요. 보통 주말을 고비로, 주말을 기점으로 뭔가 그런 표현 많잖아요. 그래서 신락 같은 희망입니다만 주말을 기점으로 뭔가 왜냐면 건강은 진짜 이게 이재명 대표의 본인이 그 단식이 맞득지 않더라도 여당 입장에서 일단 건강은 회복시켜야죠. 그러니까 뭔가 주말을 기점으로 이재명 대표 물론 본인은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만 뭔가 이걸 푸는 실마리가 주말을 기점으로 극적으로 생겨나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좀 볼까요? 한밤중 버스 안에서 수상한 공조.
아니 보통 전염병단 공조라는 건 뭐고 공조수사처럼 뭔가 긴박하게 뭐 그런 데 쓰는 건데 버스 안에서 공조라는 게 좀 안 어울려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공조라는 제목의 영화를 보면 남북한의 최고 전문가, 형사 이런 분들만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어허.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요. 서울 금천구의 지난주 목요일 버스 안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어허. 어떤 일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아, 영상이 있어요, 네. 자, 한밤중에 시내를 달리는 버스 안의 상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잘 보시면 뒷자리 승객이 휴대전화로 뭘 찍고 있죠. 뭐예요? 그러더니 옆 승객에게 손짓을 막 합니다. 여성 승객이 일어나서 버스 기사에게 지금 가고 있어요. 잠시 후 이 승객들은요. 정류장에 도착을 하니까 한 명 한 명 다 이제 하차합니다. 네. 그리고 경찰이 나타나서 네. 버스 안에 있던 승객 중 한 사람을 검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어머? 아니 근데 지금 뭔가 휴대전화 보통 버스에서 휴대전화를 저렇게 대놓고 찍지는 않잖아요. 근데 뭔가 수상한 냄새는 뭔가 일반적이지는 않다 이런 냄새는 좀 납니다. 그렇습니다. 승객 중에 한 명은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한 명에게 손짓하고 뭔가 작전을 지시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일인지 우리가 앞부분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어허. 영상 앞 상황부터 같이 보시죠. 아, 네. 자, 민소매를 입은 한 남성이 버스를 타고요. 네. 잘 보면 빈자리 많은데 이 남성이 웬 여성의 옆자리를 딱 골라 앉습니다. 어허. 그리고 왼팔 내밀고 오른팔 밑으로 내리더니 자고 있던 여성을 성추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나. 이 남성이요 주변의 반응이 눈치챈 듯 팔짱 끼고 자는 척하다가 다시 자리를 옮겨서 뇌를 채비하죠. 네. 그런데 자, 아까 잘 보시면 버스 기사님뿐만 아니라 승객들 이런 공조 덕에 시간을 벌었고요.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이 남성을 쫓아가서 검거하게 된 겁니다. 저 인간 보세요. 저 왼쪽 팔로는 뭔가 앞자리 의자에 기댄 척하면서 오른팔 보이지 않는 오른팔로 저 더러운 손으로 저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진영 기자님 저 더러운 손으로. 지금 보신 장면은요. 사실 일면식도 없는 버스 승객 그리고 기사의 완벽한 공조 작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처음 범행을 목격한 승객은 곧바로 영상을 촬영하면서 주변에 알렸습니다. 아하. 이를 인지한 옆에 있는 승객은 또 앞으로 가서 버스 기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죠. 그러자 버스 기사는 백미러로 이 승객의 행동을 주시하면서 이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눈치챈 저 민소매 남성 갑자기 조는 척을 합니다. 팔짱을 끼고 자는 척하다가 이내 자리를 옮긴 후에는 내릴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버스 기사는 뒷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앞문 하차를 유도하면서 시간을 끌었고요. 결국 이 남성은 종점 부분에서 내린 후 곧바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저 당시에 버스 내부 빈자리 상황 저희가 보여드렸죠. 여기도 빈자리, 저기도 빈자리, 빈자리가 널리고 널렸는데 처음부터 백성문배상 네. 저 인간은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저 자리에 앉은 겁니까 지금? 그렇죠. 말 그대로 작정하고 앉은 거죠. 그러니까 주변 승객들도 그 반응이 이상하고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멋진 공조를 통해서 저 남성을 검거할 수 있었던 건데 네. 근데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게 버스 CCTV 영상입니다. 네. 저 영상만 딱 보면 저 남성이 저 여성을 성추행한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을까요? 아하. 잘 안 보이죠. 오른팔이 안 보이네요. 네, 안 아하. 보이잖아요. 아마 저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신고를 했다면 나 그런 적 없는데? 아하. 아니, 빈자리 많건 너 요기하는 게 내가 무슨 내 자유지. 이랬겠죠 아마도. 네. 그래서 뒷자리 승객이 저렇게 손을 위로 뻗어서 밑에 그 성추행하는 장면을 촬영을 한 겁니다. 아마 저 영상이 없었다면 혐의 입증이 쉽진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신고가 네. 있었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어서 의식이 별로 없는 상황이었다면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저 영상 때문에 입증을 한 건데 네. 어떤 분들이 저거 몰래 찍어도 되나?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럴 수 그죠? 있겠네요. 저 인간이 또 그렇게 막 주장할 수 있잖아요. 왜 나를 몰래 찍어 이거 몰래 카메라 하냐 그럴 수 있을 것 근데 같아요. 몰래 찍었을 때 처벌하는 건 카메라 등 촬영죄라고 해서 성범죄 관련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성적 상대방의 수침을 유발할 만한 영상을 촬영한 경우 처벌이 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초상권 침해 이런 것들은 민사적인 문제고요. 그리고 저건 공익적 목적이잖아요. 아하.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네. 만약에 저 인간을 이제 처벌하게 되면 또 재판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뭐 수사 과정 물론이지만 저
뒷자리에 앉아 계셨던 그 고마우신 분이 휴대전화로 찍었던 영상 있잖아요. 장미 변호사님. 네. 그거 소중한 증거자료 재판 과정에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어허. 그리고 증거 능력도 인정받을 수 있고요. 지금 짚어주신 대로 이거 혹시 몰카라고 해서 불법 동의를 받지 않고 찍었기 때문에 문제 삼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증거로도 사용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범죄로 의율되는 이른바 몰카라는 것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성립하기 때문에요. 이 경우에는 짚어주신 대로 공익성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거로도 충분히 기능할 수 있고 현재 이 남성 지금 경찰에 의해서 지난 7일 준강제추행, 그러니까 강제추행이란 건 인식이 있는 상황에 상대방을 추행했다라면요, 이 경우에는 심신상실 내지 미약 상태에 있는 상대방을 추행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상황입니다. 저 인간이 결혼을 했는지 가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결혼을 했다면요, 가족에게 부끄러운 줄 아세요, 진짜. 그리고 법의 처벌은 처벌대로 따끔하게 받고 제발 정신 차리기를 진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에 전현평론가 경찰 앞에서 이런 난동 부린 사람이 또 있다면서요. 예, 그런데 이 난동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참 황당합니다. 경찰서 안에서 난동을 부린 어머나. 거고요. 이 사람이 손에 흉기까지 들고 어머나.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허, 네. 지난 12일 인천 한 지구대의 내부 CCTV에 포착된 모습입니다. 네. 저 여성 굉장히 흥분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네요. 손에 지금 흉기를 들고 어머! 있는 상황이에요. 플라스틱 가림막 앞에서 흉기 휘두르고 또 뭐 내려치고 계속 경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머. 잘 보시면 뒤에서 경찰들이 조심스럽게 들어와서요. 네. 자, 3단봉을 꺼내들어 내려쳐서 결국 여성을 제압을 했고요. 그제서야 이 난동이 멈췄습니다. 경찰의 일단 빠른 판단으로 다행히 큰 불상사는 없이 제압이 된 것 같아요. 안진용 기자님. 네, 저 20대 여성이 인천의 한 지구대에 난입한 건 지난 12일 오후 5시쯤입니다. 이 여성 2분가량 흉기로 저렇게 경찰들을 위협을 했는데 이유는 왜 내 오토바이를 가져갔냐는 주장이었습니다. 어머. 그런데 경찰이 오토바이를 견인한 적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 여성은 평소에도 오토바이를 자주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이날도 오토바이를 잃어버리고 지구대에 온 후에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찾아주지 않는다면서 저렇게 이해를 할 수 없는 난동을 부린 겁니다. 참 진짜 살다 진짜 콧구멍이 2개니까 숨 쉬는 경우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 보세요. 당시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제 3자 입장이니까 저 상황을 좀 조금은 느긋하고 CCTV를 보고 있는 거지 당시에 지구대 안에서의 상황은 분위기는 긴박했을 거란 말이에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분이 그 쇼핑백만 들고 이렇게 이 문을 두드렸어요. 3-4걸음 정도 들어오자마자 이제 데스크 앞에서 이제 부엌칼을 그 봉투에서 꺼내서 그냥 막무가내로 그 내 오토바이 어쨌냐 이러면서 이제 데스크를 치고 그 여직원한테 겨누고 막 이렇게 좌우로 휘두르고 하니까 직원들 둘이 테이저를 이제 장착해서 소란이 더 심해지거나 위해를 더 가할 상황이면 이제 테이저를 사용하려고 했죠. 피해자가 또 자해할 것 같아서 그날 그럴 때는 테이저보다는 3단봉으로 이게 손목 타격해서 검거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나마 당시 상황이 장소가 지구대였고 또 그 바깥에서 경찰 2분이 들어온 덕분에 뭔가 큰 불상사가 없이 제압이 됐던 것 같아요. 장윤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당시는 또 교대 시간이었기 때문에요. 경찰들이 교대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교대를 앞둔 경찰 4명이 현장에 있었고요. 현장 근무 중인 경찰까지 총 7명이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책상 앞에 앉아있는 경찰들이 시간을 다소 벌어주는 그 동안에요. 뒷문으로 나간 경찰들이 다시 앞문으로 들어와서 이 여성 옆으로 간 뒤에 이렇게 3단봉으로 흉기를 든 여성을 제압하게 된 겁니다. 혹시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엉뚱한 질문인데요. 저 경찰이 지금 저 여성을 흉기를 떨어뜨리고 3단봉으로 손목 부위를 쳤잖아요. 네. 혹시 저 여성이
경찰이 나를 때리고 날 다쳤어요. 전치 몇 주 나갔어요. 나 치료비 물어줘요.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아하. 저건 없어요. 지금 저 급박한 상황에서 3단봉을 쓴 게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럼 만약에 저런 상황에서 경찰이 아유 저 괜히 3단봉을 했다가 내가 치료비도 물어주고 내가 처벌받으면 하면 아무도 제압을 못해요. 그러네요. 그거는 뭐 당연히 이거 정당행위에 해당하고요. 네. 법령위한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저 여성은 오토바이 찾아달라고 난동을 피웠는데 일단은 흉기까지 들었죠. 일단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입니다. 뭐 저게 뭐 실형이 선고될 만한 상황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벌금이 선고된다면 본인 오토바이보다 더 비싼 벌금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요즘 우리 사회가 욱하는 사회가 됐나요? 왜 걸핏하면 크고 작은 흉기를 들고 이렇게 설쳐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발 우리가 참을인자 3개를 꼭 외치는 아침에 일어나서 참을인자 3번을 되뇌이는 꼭 그런 사회가 되기를 침착하고 차분한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뉴스파이트가 기원해 보겠습니다. 제목 보세요. 이명웅도 실패하는 이명웅 티켓팅. 아니 이명웅 씨 콘서트인데 이명웅 씨도 실패하는 이명웅 씨 티켓팅이라는 게 당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뭐라고 그렇게 대기를 하라고 그래.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뭐 커피 마시고 과자 먹고 한숨 자다 가도 되겠구만. 이게 뭐야? 왜 이래 이거? 이거 뭐야? 하시는 분이 잠깐 화장실 가셨나봐요. 오래 대기를 시키네 고객들을. 서버가 터졌다고? 서버가 뭔데? 그럼 우리 실패야? 내가 제일 빨랐는데. 아우. 귀엽네요. 재밌고요. 이명웅 씨가 이명웅 씨 콘서트에 티켓을 구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이명웅 씨 본인이 출연해서 1인 상황극으로 했는데 근데 저 상황극을 보니까 전현평론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라게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요즘 그런 말이 나온다고요.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이명웅 콘서트 티켓 예매하는 게 더 어렵단 말이 나온다고 그래요? 합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어머. 어제 저녁 8시에요. 네. 이명웅 씨 콘서트 이 서울 공연에 대한 티켓을 예매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드디어 열린 겁니다. 땅 하자마자 네. 얼마나 많이 접속이 됐느냐? 네. 370만 명이 동시 접속을 해서 1분 만에 매진이 됐습니다. 37만 단위가 370만요? 그런데요, 370만 명이 땅 하고 접속을 했다는 것은 그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거나 휴대전화 들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한쪽에서는 성공 좋아서 난리가 나고 한쪽에서는 엄마 미안해, 아빠 미안해 소리가 났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는 분이다 보니까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아들, 딸들이 내가 해줄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정말 희비가 교차됐다라고 하는데 네. 일각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 앞으로 이명웅 콘서트는 호남 평야에서 해라 이런 말도 나온다고 합니다. 아니 혹시 우리 안진용 기자님은 이 해당 또 취재도 하셔야 되니까 혹시 이명웅 씨 측에서 우리 기자님한테는 표 공짜로 드릴게요. 혹시 이런가요? 어떻습니까? 초대권이 단 한 장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 진짜요? 네, 나훈아 씨 콘서트에 이어서 이명웅 씨 콘서트도 따로 취재를 위한 초대권은 없고요. 어머. 다만 지난해 공연에 앙코르 공연 때 취재진한테 이렇게 프레스 오픈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까지 이번 공연에 대한 프레스 오픈에 대한 계획이 발표된 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도 어제 이 티켓팅에 참여를 했습니다. 광고 하신 거예요 진짜? 그래서 성공을 했습니다. 와 대박 진짜! 진짜예요? 정말 이런 반응인데 제가 뉴스파이터 나오는 것보다 이거 구했다는 걸로 사람들이 훨씬 신기한 그 정도거든요. 와. 어제 딱 오후 8시에 시작인데요. 네. 7시 한 50분부터 이미 서버가 불안정했습니다. 오. 역시나 처음 접속했을 때는 곧바로 서버가 마비되면서 저도 튕겨져 나왔어요. 근데 그때 다시 들어가서 결국은 휴대폰과 노트북 2개로 동시에 진행을 했는데 잠깐 이거 뭐예요 지금 안지용 기자님 이게? 실제로 이게 대기 순서입니다. 저는 16만 번 정도 됐었거든요. 진짜예요? 노트북은 16만 번 정도에서 이게 결국은 실패를 했고 일시 100, 1000만, 10만, 16만. 오 대박 진짜예요? 네, 인증이 올라온 건 저렇게 30만이 넘는 경우도 있었고 제가 어머. 휴대폰으로는 1700번까지 갔다가 결국은 성공을 했는데 네, 주변에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그 환호성이 정말 들릴 정도로 진짜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 같고요. 와. 어느 정도로 이게 힘드냐면은
이명웅 씨조차 이명웅 씨 어머니에게 티켓을 따로 빼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세상에. 왜냐면은 이렇게 고생한다는 팬들이 한 분이라도 더 이 티켓을 갖고 와. 공연을 보게 하기 위해서 임의로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고 얘기를 할 공정을 정도입니다. 실천하신 분이네요. 네, 이명웅 씨가. 맞습니다. 와. 근데 지금 어제 이 티켓팅을 실패하신 분들은 안지용 기자님 얘기를 듣고 너무 부러워요 막 하실 텐데 실패하신 분들 얘기 좀 들어보시고 어제 시도하신 분들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두 손 모아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13만 명 정도가 대기 중이라고 해가지고 아, 이 정도면 좀 될 수도 있긴 하겠다 했더니 이제 오르나가지고 또 튕기고 이걸 한 6번 정도 반복을 했어요. 한 40분 정도 지나니까 이제 그 좌석을 선택해라 라는 그 창이 떠가지고 저희 엄마는 된 줄 알고 또 옆에서 소리 지르시고 눌렀더니 이제 이미 또 다 마감 이렇게 돼 있고 대한민국 자녀들이 다 모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딸들을 믿었다. 옆에서 윤영아 제발 막 계속 이러시고 엄마 계속 이러고 괜히 죄스러운 마음도 가지게 되면서 세상에 저 티켓을 못 구하는 게 하재근평가 불효하는 것 같은 마음도 든다는 거예요 지금. 네, 어제 저녁 8시에 9만 좌석 순삭 사건이 벌어졌는데 9만 좌석이 그 티켓팅 시작하자마자 와, 쓱 하고 대박, 사라진 거예요. 대박. 이거 매우 보기 드문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네. 저도 어제 저녁 8시에 티켓팅을 해보셨어요? 하려고 하다가 계속 튕기고 아. 뭐가 진행이 안 되고 결국 제 앞에 대기자 수 38만 명 그거 보다가 결국 실패하고 말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시부터 이제 티켓팅이 시작이 됐는데 7시 10분부터 뭔가 사이트가 느려지기 시작하더라. 전국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했다는 얘기고 이분이 계속 이렇게 접속을 하려고 하다가 이분도 38만 대기까지 봤다고 그러면서 이분 뭐 남편, 언니, 형부까지 다 동원했는데 다 실패했는데 특히 언니가 방탄소년단 팬이라서 방탄소년단 표를 산 적이 있었는데 이명웅 표는 실패했다고 하면서 이명웅 파워를 느꼈다, 실감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제 그 대기 순서대 한 몇만 명까지 봤다라고 인증샷이 인터넷에 올라오는데 아까 30명 우리 30명까지 봤잖아요. 근데 지금 60만 번째 대기 순서까지 인터넷에 올랐다고 대박, 진짜. 62만 여기까지 인터넷에 올랐다고 하고 이러한 엄청난 피켓팅 경쟁에서도 성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머. 그분의 이야기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야 성공한 사람이 하면 얘기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홈페이지가 잘 운영이 안 돼서 전 어플로 이용을 했어요. 8시 딱 되니까 어플도 마비가 되더라고요. 진짜 여러 번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기 순번이 처음에 막 30만 번대 이래가지고 되는 좌석 아무데나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급하게 되게 예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좌석 위치도 확인 못하고 그냥 빈 좌석이 있는 곳에다가 예매를 한 것 같아요. 여자친구랑 여자친구 어머님이랑 가셔요. 대학교 수강 신청 이후로 막 티켓팅 같은 거 해본 적도 없는데 와 그때보다 떨렸던 것 같아요. 이게 솔직히 너무 고마워했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성공하신 분 지금 소감 들으니까 백선 변호사님 굳이 비유를 하자면 뭐 대학 입학, 뭐 입사 그런 기쁨은 상대도 안 되네요 지금. 저 뭐 사시 합격되고 비슷한 수준. 정말 그 부모님들한테 평생 까방권이라고 하죠. 까임 방지권. 평생 까임 방지권을 획득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정도의 상황이다 보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9만 좌석에 370만이 동시 접속했다. 그러면 이제 못 간 분들이 어떻게든 표를 구하려고 하겠죠.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암표입니다. 벌써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통상 한 장당 30만 원에서 60만 원. 어이고 엄청나죠. 네. 두 장에 180만 원짜리까지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명웅 씨 소속사 측에서도 이게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암표 쪽으로 넘어가면 얘기가 또 달라져요. 그리고 저도 한번 이제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암표를 산다고 하려고 돈을 보내도 티켓이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허위 매물 가지고 막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특히 지금 이 이명웅 씨 콘서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원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꼭 가고 싶어 하시는데 정말 이거 몇백만 원, 몇십만 원이 되더라도 내가 꼭 사드려야지 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다를 때 이런 마음을 이용하는 정말 못된 인간들이 있어요. 표 있는 것처럼 해서 그리고 돈만 받고 튀고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나쁜 사람들. 그래서 이명웅 소속사 측에서도 불법 거래가 간주되면 사전 안내 없이 이 예매분을, 그러니까 지금 예매 성공한 사람들이 결국 그 중에 일부가 또 암표로 지금 넘기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취소하고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니까 이번 임영웅 씨 것만큼이라도 최대한 이 안표상들이 판치지 않는 그런 콘서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네. 왜냐면 이런 안표상, 못된 안표상들이 판을 치면요. 임영웅 씨의 콘서트 자체가 퇴색되잖아요. 뭔가 좋은 의미가 막 가려지고 이런 안 좋은 기사들이 막 사회 뉴스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걱정되는데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시청자분들, 특히 많은 분들이 아니 임영웅 콘서트가 대체 어떻길래 이 정도로 난리야 하실 거예요. 일단 지난해 7개 도시를 도는 콘서트에 있었는데 전회 전석 매진이었습니다. 와. 20만 명을 넘게 모였고요. 이때 임영웅 씨가 이러다 정말 호남 평양에서 해야겠어요라고 본인이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안이 될 수 있었던 건 잠실 주경기장이거든요. 여기가 한 번에 5만 명을 모을 수 있죠. 그런데 리모델링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현재 임영웅 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홀이 저 체조 경기장인 거고 저기서 6회를 해서 거의 10만 명에 가까운 인원을 모으게 된 거죠. 근데 임영웅 씨가 또 하나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보통 공연이라고 하면은요, 객석들이 앞에 있는 무대를 바라보는 형식이죠. 그럼 좌우는 시야 제한석이라고 해서 이곳은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임영웅 씨가 360도에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기획 무대를 만들었어요. 어머.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공연장에 와서 볼 수 있게. 저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네, 와. 저 스테이지가 가운데 있죠. 그러니 360도 어디서나 임영웅 씨를 볼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거 역시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콘서트를 보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고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임영웅 씨는 굉장히 팬 서비스가 좋은 게 중장년층 팬들이 많잖아요. 본인이 직접 각 좌석에다 방석을 놔줍니다. 어머나. 2시간 넘는 공연 동안 모든 분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기 위함인데 세상에. 또 하나의 방안이 있는 게 지난해 같은 장소에서 했던 공연을 온라인으로 했어요. 온라인으로 했는데 그 온라인 콘서트의 시청 점유율이 96%였습니다. 그 채널에 들어와 있던 사람 중에서 100명 중에 96명이 그 공연을 와, 봤다는 얘기인데 대박 그런 사건. 식으로도 또 하나의 방안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야, 저 임영웅 씨가 콘서트에 놓아주는 방석도 귀한 걸 것 같고 저 360도 무대인데 임영웅 씨 그 또 팬분들 그럴 거 아니에요. 이쪽도 봐요. 엉덩이만 보여주지 말고 말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티켓팅에 실패하신 이 땅의 많은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임영웅 씨 노래 한번 들려드리고 할게요.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멋지네요, 임영웅 씨. 아이고, 이번 또 콘서트도 성황리에 또 진행되시길 또 기대를 해볼게요. 멋졌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밖에 관심 가는 소식 알아볼 텐데, 아니, 백성문 변호사님, 최근에 저한테요, 요즘 푸바오 어떻게 지내? 막 물어보시는 분 많더라고요. 푸바오가 동생 둘이 생겨서 잠을 잘 못 이룬다고 동생들이 시켜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태어난 그 동생들 쌍둥이 자이언트 판다에 태어난 지가 벌써 100일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어머. 보통 통상 너무 귀엽네. 자이언트 판다들은 초기 생존율이 낮아서 100일 정도가 지나야 이제 이름을 붙여준다고 하는데 그래요? 아빠 러바오와 엄마 아이바오 그리고 큰언니 푸바오 그 빼고 이제 나머지 둘 저 쌍둥이 판다 이름을 줘야 되는데 일단 무슨 바오 돌림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앞에 무슨 바오가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지금 정말 수많은 그 이름들의 공모가 도착을 했는데 한 대략 한 10가지 정도로 좁혀졌다고 해요. 궁금해요. 일단 이제 이게 국제적 관례에 따라서 미국과 영국, 일본 뭐 또 13개국 정도 이 생활하는 판다는 중국어 이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은 밍바오, 랑바오. 근데 저걸 이제 중국어로 합치면 명랑입니다. 명랑하게 커달라는 거죠. 또 밑에 링바오, 룽바오 하면 합치면 영롱아. 그다음에 찡바오, 팡바오 하면 합치면 찐빵이라 나와. 저게 좀 귀엽네. 뚠바오, 팡바오 하면 중국어로 오동통한 아이들이라는 뜻이고요. 멍바오, 왕바오 하면 에버랜드 슬로건인 꿈과 희망이랍니다.
저 중에 이 쌍둥이 판다의 이름이 결정이 됐고. 와, 뭐 내친 김에 계속 있네요. 다시 읽어. 양바오, 위에바오, 해와 달이고요. 네. 루이바오, 후이바오, 지혜와 세상. 지엔바오, 루이바오는 건강과 지혜. 밍바오, 멍바오는 밝게 빛나는 꿈. 또 핑바오, 링바오는 밝게 빛나는 옷구슬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찐빵을 추천합니다. 우리도 백성문 변호사님 중국어 발음 괜찮아요. 멍바오. 괜찮은데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이런 궁금증 얘기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이 푸바오 동생들 구별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구별하나요? 이렇게 이러더라고요. 판다 특유의 네. 등에 그 검은 무늬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어머. 바로 지금 보시면 이제 첫째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러바오를 닮아서 등에 검은 무늬가 V자 형태가 있고 네. 둘째는 엄마 아이바오처럼 U자 형태의 검은 등무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쌍둥이 판다들이 맞춰봐요, 시청자분. 제가 뭐 할까요? 제가 1바올까 2바올까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 진짜 많은 분들이 공모하셨으니까 좋은 이름 우리 두 쌍둥이한테도 정말 좋은 마음에 드는 그런 이름이 정해지기를 또 기대를 해볼게요. 오늘의 클로징은요. 서울시 동작구에 사시는 차유나님이 사진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아하! 지금 육아휴직 중인 우리 차유나 아나운서군요. 읽어드릴게요. 자라나는 농구 꿈나무가 아니고 이제 막 한 달이 지나 신생아를 졸업한 아들 지후예요. 아이고 세상에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카메라를 들었는데 마침 딱 포즈를 취해줬네요. 육아는 힘들지만 아기 보면서 힐링하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중입니다. 100일의 기절이 아니라 100일의 기적을 바라며 이 땅의 모든 엄마 아빠들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차윤아 아나운서 요즘은요 아이 낳는 집이 애국자입니다. 육아와 힐링 잘 하시길 바랄게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